텐데 제가 잠깐 시간을 빌려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니 강의 하게 될 최주리 강사이고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와인은 좋아하시나요? 네. 아, 진짜요? 네. 뒤에 보시면 오늘 와인 3가지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이따가 지금 막걸리도 놓여져 있는데 같이 와인도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 소개는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페이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지금 현재는 와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기업체, 공기관 이런 곳으로 이제 많이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강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로 16년 차 된 강사입니다. 그전에는 저도 파인다이닝 쪽에 있었다가 지금 현재는 강사로 전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 와인과 이렇게 인연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될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와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지만 좀 헷갈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냥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영어로 와인 용어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와인이라는 용어 말고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시면 가게 매장들의 이름을 보시면 이렇게 뱅이라는 이런 단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뱅, 바인, 비뉴, 비도 이런 단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다 와인 관련된 용어인데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서 불려지는 용어가 이렇게 좀 다르게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게 되시는 게 이제 와인 말고 뱅 이런 단어를 되게 많이 보게 되실 텐데 이거는 이제 불어로 뱅이 이제 와인이라는 뜻이니까요. 와인의 다양한 이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와인 보통 이렇게 드시다 보면 오늘도 사실은 화이트 와인이랑 레드 와인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굳이 와인을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3가지로 좀 분류를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혹시 포트 와인이나 쉐리 와인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해서 알코올이 조금 더 센 와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컬러로 좀 색깔을 나누면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옆에 하나 더 이미지 보이세요? 보시면 와인의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져 있죠. 와인을 딱 잔을 따라서 보시면 와인잔을 이렇게 들어서 보시잖아요. 이렇게 들어서 보시죠. 그러면 혹시 와인의 컬러가 굉장히 다양한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와인의 컬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와인 컬러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와인의 숙성 진행 단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아래로 만약에 색깔을 딱 이렇게 기울여서 봤는데 약간 갈색이나 오렌지빛 같은 컬러가 좀 비춰진다 라고 보시면 올드한 와인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경과된 와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팁을 드릴게요. 오늘 내가 와인을 딱 먹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레드 와인을 딱 샀어요. 근데 앞에 연도수가 2023년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컬러를 보니까 약간 예를 들어 오렌지빛이나 갈색빛이 돌아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그쵸? 약간의 뭔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와인의 컬러가 조금 바뀐 거잖아요. 근데 색깔이 오래돼서 그 색깔이 나오는 건데 연도수는 제가 방금 몇 년도라고 말씀드렸죠? 네, 2023년이에요. 그러면 얘가 영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의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이렇게 산화가 돼서 색깔이 이렇게 변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 드실 때 컬러를 많이 보시는데 컬러를 보시는 이유가 먼저 드시기 전에 눈으로 체크를 하라고 이렇게 컬러를 보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이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의 대부분 스틸 와인이라고 하는 버블이 없는 버전이에요. 근데 보시면 버블이 있는 버전도 있죠.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할 때 기업체 이제 많이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에 강의를 가다 보면 와인 테이블에 이제 실습 와인을 놓아줘요. 그러면 그 종류 중에 하나 중에 제가 이제 스파클링을 놓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네, 와인을 딱 놓여져 있는 거 보고 오늘 샴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와인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샴페인은 어느 나라에서 생산이 된 것만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죠? 맞습니다. 역시 프랑스의 샴파뉴 지역에 생산이 된 것만 그렇게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가까이 봤을 때 샴페인이라는 용어가 써져 있지 않으면 사실상 샴페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샴페인이라는 용어보다 스파클링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파클링 종류가 없기는 하지만 화이트랑 레드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오늘 시원하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라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샴페인으로 유명했던 그 나라는 굳이 와인의 국가를 따지고 보면 구세계와 신세계 중에 어느 쪽에 해당이 될까요? 네, 구세계에 해당이 됩니다. 왜 구세계라고 부르고 왜 신세계라고 부를까요? 혹시 뭔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구는 오래됐기 때문에 구세계, 신세계는 네, 조금 후발주자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국가를 좀 나눠놨는데요. 보통 유럽권이 구세계, 좀 오래된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후발주자, 보통 18세기, 19세기 이쯤부터 얘네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와인의 역사가. 그래서 좀 늦게 시작한 국가들,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미국이나 호주, 칠레 이런 국가들이 신세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나는 구세계 스타일이야, 나는 신세계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얘기가 여기 바로 국가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 얘네들의 특징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세계를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세계는 거의 양조나 와인을 만들 때 때루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때루아? 때루아가 뭘까요? 때루아. 혹시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때루아는 원래 토양이나 땅이나 이런 것을 조금 의미를 하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천지인이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늘의 천, 그 다음에 지, 뭘까요? 땅지, 맞아요. 그리고 인, 사람인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이 조화롭게 와인을 잘 만들어야지 훌륭한 와인이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여기 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토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와인마다 그 포도밭에 따라서도 금액대가 굉장히 많이 천차만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세계 국가들은 좀 후발제 주자라서 현대 양조라든지 현재 방식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여기에서 레이블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와인에 포도 품종 이름 들어가 있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신세계 후발주자들이 포도 품종을 많이 써놔요. 근데 이들은 물론 때로와도 중요하긴 한데 포도 품종의 특징을 조금 더 많이 어필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포도 품종들이 와인 레이블에 굉장히 많이 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오늘 와인 드셔보신 분들 중에 혹시 어느 나라 준비되어져 있는지 혹시 보셨을까요? 네. 어느 나라였을까요? 맞습니다. 이탈리아 와인이었습니다. 오늘은 9세계 와인 중에서 이탈리아 와인을 오늘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와인이 지난달에 막 통관이 돼서 지금 막 입고가 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상 와인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이탈리아에서도 혹시 바롤로라는 와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바롤로 하면 이탈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와인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이제 잘 만드는 와이너리 중에 하나인데 혹시 로마네 꽁띠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프랑스의 너무나도 유명한 부르고니아 로마네 꽁띠라는 와인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소유한 포도밭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네 꽁띠처럼 굉장히 좋은 포도밭이라고 불리는 그 땅을 소유한 와이너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가 1890년 19세기쯤부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롤로 최고급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와인에도 보시면 바롤로 와인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와인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음은 뒤에서 이따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롤로 생산지 말고 또 저희가 조금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온 와인 중에 하나가 에트나 섬이 있는 시칠리아 섬 아실까요? 이탈리아의 제일 아래쪽에 있죠. 거기 시칠리아 섬에 에트나 화산이 있어요. 그 화산에도 포도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생산된 와인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에트나 그 화산 섬에서 만들어지는 와인을 경험해 보시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쏘, 화이트가 있고 로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롤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뒤에서 문의 주시면 테이스팅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와인 수입사가 이제 동원 와인이에요. 그래서 동원 와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설이 있죠. 명절 때 선물 세트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도 굉장히 잘 깨지지 않도록 에어 포장을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드셔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뒤에 저희가 있으니까 따로 연락 주시거나 말씀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준비된 시간이 이제 마감이 돼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앞으로 와인 많이 즐겨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엄청 유명하신 소믈리에 분이신데 이렇게 또 귀하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그 어떻게 보면 강연이나 연주회와 그리고 사람 이렇게만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오늘은 특별히 이제 동원 와인 쪽에서도 이제 유명한 소믈리에님을 또 초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와인 강의도 해주시고 또 알고서 먹으면은 더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특별 세션으로 한 10분 정도로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 발표가 진행될 텐데 그거에 앞서서 잠시 안내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한번 나가시면 들어오실 수가 없고요. 웬만하면 급한 일 아니시면 움직이실 때 이제 좀 주변에서도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9시 이후에 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급한 일들도 많으시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랑 너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 대화가 이게 작아도 다 들리기 때문에 메모장으로 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 외국어로 왜냐면 이제 저 이후에도 강연해주시는 분들이 이게 앞에서 있으면 엄청 떨려서 이런 작은 소음들도 엄청 크게 들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 핸드폰은 무음 모드로 바꿔주시고 옆에 대화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폰에 메모장으로 밝기를 낮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화장실은 1층에 있고 그 외에 안내사항은 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오늘 촬영한 사진 영상들은 저나 더컬 채널 태그에서 많이 업로드를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으로 프리미의원에서 한 60만원 상당의 온다 리프팅과 또 잠실 여성 사회복무의원에서 얼굴 전체 보톡스 30만원권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좋으시죠? 네. 호응을 한번 해볼까요? 네, 많이 찍어서 올려주시고 제가 6월 29일에 의료건강 포럼을 해봤는데 이제 들어오셨을 때 배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생일 파티를 할 때랑 또 이런 의료관광 포럼 여기까지 긴장도가 엄청 달라요. 생일 파티는 뭔가 저를 다 아는 사람들이 와서 제가 공연을 한다면 의료관광 포럼은 6월 29일에 했을 때도 이 지켜보는 눈들이 약간 평가를 하는 느낌과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라는 그런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이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PPT가 아니고요. 더 펼쳐내는 PPT로 틀어주셔야 되거든요. 메디컬 빌딩 투자 PPT가 지금 아니고 제가 제 발표한 다음에 이 PPT여서 다른 걸로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강의 다음에 메디컬 빌딩 투자에 대한 PPT도 하시면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라 일단 제가 먼저 앞서서 이 행사에 대한 소개를 한 후에 이 강의를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오늘 협찬사들이 엄청나요. 제가 까먹을까봐 여기 배너에 써왔는데 먼저 제가 이제 카톡방 오픈 카톡에 다 올렸는데 먼저 첫 번째는 성수동에 있는 프리미 의원에서 이거 PPT 좀 바꿔서 틀어주시겠어요? 네. 더 컬처엔 PPT로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성수동 프리미 의원에서의 협찬품들은 온다 리프팅과 이제 실시권들이 있고요. 오픈 카톡에 제가 자세히 올렸습니다. 잠실 여성의원에서는 보톡스와 그리고 여성을 위한 케어들이 되어 있고요. 웰리스 라운지에 강배동에 있는 웰리스 라운지에 50만원 정도의 스파권을 협찬해 줬어요. 대표님 먼저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웰리스 라운지 방배동에 있는데 감사합니다. 50만원권 증권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제 굉장히 쇼호스트가 된 느낌인데 또 열심히 PR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하는 게 쉽잖아요. 요 PPT입니다. 그 다음에 민씨 라운지. 민씨 치과 다들 아시죠? 민씨 테크놀로지 부사장님 오셨어요. 그래서 김태훈 부사장님이 오셨는데 한번 박수 한번 그래서 이제 스파권 30만원권을 세상을 협찬해 주셨고
대한민국 남자 리포트라는 책도 저희 회사에서 출판한 저자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테크놀로지, 미니시 테크놀로지 부사장님이시니까 또 조금 이따 많이 물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전문 노무사, 그리고 그 병원 전문 마케팅 회사, 그리고 이제 의료 도시통역 언더밀리와 의료 공제 서비스의 그 메타 DX의 회사 대표님이 이제 조금 이따 제가 그 두 개의 플랫폼 대표님만 모셔서 이제 설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알파28 화장품과 그 다음에 그 뭐라고 있죠? 죄송합니다. 로에를 왜냐면 이제 나온 지 얼마 출시가 안 됐는데 여기 대표님도 읽어주시면은 네, 처음에 아이돌인 줄 알았는데 화장품 사업을 하시는. 네, 그래서 조금 이따 상품을 많이 나눠드릴 텐데 피부과나 이런 안티에이징 쪽에 전문으로 만드셨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후에 뭐 막걸리와 동원 와인, 그 다음에 미술 피자 브랜드, 유네 프리미엄 발효식초, 아틀리에 여성옷까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아틀리에 여성옷인데 대표님 한번 일어나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여성복 브랜드 대표님이신데 제가 입고 있는 이 풀세트를 다 렌트를 해주셨고 뒤에 팝업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따 자유롭게 보시고 오늘의 특징은 여기 대표님들이 다 여기 이 좌석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랑 협업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시거나 하면 제가 그 대표님 앞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먼저 그 진행하기에 럭키드로우가 또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미니씨의 라운지의 스파권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나 앞으로 호응을 잘할 자신이 있다. 이 사람은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안 내어진 거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만 나와주세요. 이기시거나 비기시거나. 안 내어진 거 가위바위보? 네. 안 내어진 거 가위바위보? 그럼 이제 주목이 이기셨으니까 두 분 조금 이따 가져가시면 돼요. 아니 근데 지금 호응을 여기 조금이다 이거 같이 세 장 드릴게요. 아니 호응을 해주신다고 하시더니 10명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더 좀 높여서 얼굴 전체 제목 1년권 이것도 되게 프리미엄 의원에서 주셨는데 진짜 내가 아까 좀 부끄러워서 저도 지금 부끄럽긴 합니다. 부끄러워서 아까 못 들었죠. 내가 앞으로 호응을 잘할 자신이 있다는 분들은 소리 들어볼까요? 왜 안 드세요? 왜 안 드시냐? 안 드시는 건 저를 오늘 처음 보셨구나. 왜 안 드세요? 왜 안 드세요? 제가 다 기억할 거예요. 안 드세요? 근데 지금 네 쑥스러우실 수 있죠. 네 뒤에 분들 지금 제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제가 다 스캔으로 이미지로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뒤에 분들 안 드셨고 저기 소파 좀 안 드세요? 네 안 내면진 거 하이바이보. 이기신 분들만 다 드셨고 그럼 비기신 분들 네 안 내면진 거 하이바이보. 네 이기신 분만 안 내면진 거 하이바이보. 이기신 분만 나오세요. 네 저기 여기 주먹 두 분께 그 얼굴 전체 제목권 1년권 남자분을 위한 그 온다리프 칭 혹시 필요하신지 좀 제가 수요조사부에 여자들이 이제 온다리프 칭을 하게 되면 여자친구 있으시면 제가 드리고 없으시면 화장품 선물을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전으로 삼천사 소개랑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렸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거 화면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화면 전체 화면을 키워주시면 제가 1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뒤쪽이어서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무거울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 있는 주제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뭐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나 의료관광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자리가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홍보사들이나 다양한 대표님들을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뒤에 잘 보이시나요? 네. 이런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재밌게 하는 게 어렵지만 제가 열심히 분위기를 띄워보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어오시면서 안 넘겨주셨는데 제가 이걸로 넘길게요. 먼저 이 공간에 들어오실 때 QR로 찍으셨죠? 그 어플이 사실 오늘이 진짜 첫 런칭하고 나서 처음 사용해본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 회사에 많이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지인이 누군지 그리고 입장 시간 체크가 안 되거나 작성을 안 하거나 그런 리스크들이 많았는데 이 플랫폼의 QR 통해서 좀 더 입구해서 저희가 최적화를 또 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고요. 그 안에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참가자 됐던 명단 리스트업도 저희가 아마 뜨게 되어 있고 그동안에 이 공간에서의 행사 사진들, 그 명단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책 출판이나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이폰에는 더 컬처연이라고 검색하면 어플 다운이 되고요. 갤럭시 같은 경우는 다음 달 어플로 다운이 진행이 될 테니까 혹시 여기에 또 협업 파트너로 올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 기업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저 이후에는 잠깐 한 20분 정도 저희 회사에서 출판했던 저자님의 강연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매달 첫 주 목요일 저녁 때 멤버십 모임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처음으로 멤버십 모임과 의료건강 포럼을 같이 콜라보를 해서 멤버십 모임이 보통 20-30명 정도였으면 오늘은 한 저희 100명 정도 되는 대규모 규모로 이제 1년에 한 2-3번씩 진행을 하고, 들어오실 때 홍보를 보셨죠? 그 홍보물, 멤버십 홍보를 보실 수 있으실까요? 거기 멤버십 홍보물을 보시면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거기 안에 그 앞면에는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가 나와 있고, 뒷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드렸던 이유는, 저는 이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드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 이 사람 소개받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제가 열심히 그동안 왔던 리스트업을 다 해서 직업까지 제가 다 하나하나 입력해서 만들었거든요. 저희 멤버십 명단들 중에서 이분과 콜라보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좋고, 혹은 앞으로 멤버십에 가입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출판사이기 때문에 매달 한 번씩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한 8주 정도를 잡아서 매주 저희가 지금 강연회를 7월, 8월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어떤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었다, 근데 매번 같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매번 고정층과 새로운 사람들이 믹스가 돼서 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한 번에 오고, 또 다음에 언젠가 보자라고 하는데 언젠가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 이 모임에 보자라고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사실 제가 필요해서 만든 모임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이 멤버십 그 홍보물 정말 일을 갈고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홍보물 혹시 나눠주신 거 보셨죠? 검정색 틀, 거기 보시면은 혹시 나중에도 앱이 궁금하다고 하시면 거기 QR을 입력하시면 아마 앱도 다운이 되실 거고, 그 이후에 앱의 신청이나 아니면 앱을 사용하는 방법들도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 안에 뭐 10년간 아카이빙도 있고, 5년 전에 내가 이선전 파티에 왔었다 그러면 그 갤러리를 보시면 5년 전 자기 사진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어플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만든 만큼 하나하나, 오늘은 입장하기 급급해서 많이 못 보셨겠지만 한번 시간을 잡고 하나하나 보시면 이런 일도 했었고, 이런 사람과 이런 콜라보도 하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처음이어서 좀 이걸 신청하는데 또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신 분들이 많은데 또 협조를 해주셔서 입구에서도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어플에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기의 명함 QR이 있죠. 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네, 거기에 보시면 자기에 대한 그 QR이 나와 있습니다. 그 QR을 지금 캡처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QR을 서로 입력을 하면, 예를 들면 내 QR이 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내 QR을 보여주면 그 어플 내에서 자기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행사를 많이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 명함을 받아도 잃어버린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서로의 QR을, 자기의 명함 대신 이 QR을 보여주시면 그 상대방의 그 플랫폼 안에 이 명함이 저장되기 때문에, 오늘은 웬만하면 종이 명함으로 누가 주신다고 하시더라도 QR로 주세요. 그래서 QR로 입력을 하시면 이 공간에서 혹은 소개를 누구를 받으셨는지를 더 DB화해서 나중에 찾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되게 힘들게 저희가 그 기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사실 뭐 와인과 함께 강연과 함께 네트워킹이 메인이긴 하나, 이 플랫폼 자체가 이런 사람을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협업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설문지들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거를 받는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행사를 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의견을 하나 더 반영을 해서 오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좀 길게 작성이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그 니즈로 봤을 때 사람들의 니즈는 결국은 제가 다 읽거든요. 그 답변을 주시면. 그래서 이 행사를 하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가 다 입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 분석을 했을 때는 한 번뿐만 아니라 이게 협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제 사실 아쉬운
아까 아쉬운 점 같은 경우는 이게 덥다, 공간이 좁다 이런 얘기는 사실 이게 한계가 있어서 그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얼른 빨리 돈을 벌어서 건물 사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더컬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했을 때 뭐 멤버십도 관심이 있다. 내가 소개하고 싶은 인맥 그리고 소개받고 싶은 인맥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소개를 해주면서 MOU가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네, 실제 죄송한데 이거 PPT만 혹시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리스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치과 뭐 아니면 병원뿐만 아니라 유방병원장님도 계시고 그 외에 의료관광 유치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의료관광과 뭐 이제 니즈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의료관광 협업이 제일 많았고요.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시켜드리긴 어렵지만 좀 파티 때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업 내용들이 있고 실제로 제가 이거 다 웬만하면 읽어봤기 때문에 이 파티 이후에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해주신 분들 중에서 니즈가 정확하신 분들은 제가 만남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더컬처에 대해서도 제가 되게 많이 봤을 때 감사드렸던 거는 정말 생각보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주시더라고요. 단순히 출판만 하는 곳이다 라고 안내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문화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연결하는 곳이라고 써주신 분은 제가 좀 이따 온다 리프팅을 드릴게요.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해서 저의 진심을 다 담은 이 한 줄로 다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상위 0.1% 지식인과 CEO들의 서사를 발굴해 폭발력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대한민국 최고의 비즈니스 살롱이사 엑셀러레이터다. 이분도 제가 상품을 조금 더 온다 리프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쑥스러우실까봐 이름을 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걸 내가 답변 썼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오시면 조금 이따 10만원 이상 상당의 화장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출판, 모임, 마케팅으로 사람과 사람, 회사와 회사를 이어 큰 그림을 만드는 기업. 근데 이 더컬처에 표현하면은 출판뿐만 아니라 뭐 네트워킹, 문화, 교류, 뭐 복합 공간이 있는데 제가 조금 억울했던 거는 저를 항상 소개할 때마다 생일 파티 때 300명 이상 오는 애야 힘드시더라고요. 저 생일 파티를 여는 애가 아닙니다. 전 출판사를 운영하는 대표고 이번 연도부터는 더 저에 대한 소개를 확실히 해야겠다 싶어서 이런 구간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 저의 본업은 더블베이스입니다. 저 더블베이스를 가지고 항상 연주를 했기 때문에 좋아했던 음악과 다음에 듣고 싶었던 음악도 이번에 들은 걸 위주로 다음에 연주를 하게 되면 오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음악을 위주로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더컬처에 전화한 대해서 요것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다 상품에 당첨되신 분들이니까 저한테 꼭 찾아오시면 돼요. 이름을 제가 옛날에 넣었더니 너무 부끄러워져가지고 이름을 뺐는데 더컬처에는 전문직과 CEO들이 각자의 성에 갇히지 않고 연결되는 인프라를 만들어서 고맙다. 뭐 좋은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고 싶은 가치가 현실되고 있다. 그리고 뭐 이런 목소리를 듣는 데가 되게 인상적이다. 편안하게 교류하고 싶다. 뭐 그 외에는 이런 응원들인데 요 세 문장들만 저희가 이제 당첨으로 선물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이런 모임을 여는 것도 이게 뭐 모임에 여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획과 또 이게 정해져 있는 틀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넣어볼까라는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협찬사들도 계속 늘어났고 오시는 분들이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강연도 넣어봤고 그러다 보니까 와인 업체도 넣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플도 만들어볼까 해서 계속 추가가 되니까 준비도 힘든데 모객도 제가 해야 되고 당일 파토도 한 10명 이상이 또 나고 이게 많은 시행착오들이지만 굳이 여는 이유는 이렇게 전하는 한마디처럼 저는 한 사람이 주는 영향력이 되게 크고 저도 또한 좋은 사람들 한두 명을 만나서 인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좋은 걸 나누고 싶다라고 해서 웬만하면 오신 분들이 인성도 좋고 잘생기시고 이쁘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들 위주의 지인의 지인들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 저희가 외부에서는 거의 안 받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그래도 믿고 의자고 또 조금 이따 네트워킹 때 좀 쑥스러우셔도 먼저 가셔서 이야기했을 때 얘 왜 나한테 말 걸어? 이러신 분들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 돼요. 블랙리스트 제가 무조건 넣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안 웃으시길래 오빠 왜 안 줘요? 회장님 바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색하신 분들도 있고 혼자 오신 분들도 당연히 있는데 제 모임 특성상 한두 번 오시고 친구 생기면 갑자기 뭔가 인싸 같은 느낌으로 이제 엄청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어색해 보이는 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기존에 많이 오셨던 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지금 혼자 계시는 분들이 전혀 없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게 참가 자격이 있나요? 뭐 무단 불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가 자격은 사실 웬만하면 제 지인 기반에 거의 다 10년 이상 된 제 좀 친한 지인들 위주의 이번엔 지인의 지인들도 좀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새로 인사하신 분들이 많은데 참가 자격은 따로 제가 정해놓진 않습니다. 왜냐면 뭐 매출 100억 이상 뭐 이런 거 정하면 이상하잖아요. 저 되게 인간적인 사람이지만 또 어려운 게 누구나
누구나 온다라고 하면 지인 자격이 많이 나아지기 때문에 저는 그 지인 기반으로 좋은 사람이면 된다라고 했고요. 게스트는 사실 매달 첫 주에 하는 멤버십 모임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참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참석하시고 싶으시면 멤버십 회원분들만 참석을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그냥 포트럭 파티나 그 멤버십 모임 매달 첫 주 목요일에 하지 않는 행사 같은 경우는 쉽게 참여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편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문안불참이나 일정 변경에도 규칙이 없었지만 이번부터 생겨서 말없이 안 왔다라고 하신 분들 사실 다음에 아예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고 일정 변경이나 내가 간다고 했는데 못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 3회까지고 그 이후는 저희가 이제 입장이 불가능하게 규칙을 정해놨던 이유는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감정 소모도 많고 이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규정이 있고요. 협찬 같은 경우는 저한테 별도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 전체 제거권, 온다 리프팅, 레이저 잡티 홍조 치료권, 물빛 천샷, 전체 주름 보톡스, 스파 바우처, 그리고 그 외에 이 웰니스 기업들의 이런 다양한 화장품들과 술 브랜드들의 저희가 상품들도 다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 메디컬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병원 전문 노무사님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내가 이제 직원 교육을 힘들다. 지금 여기. 근데 이제 이런 자리가 좋은 게 꼭 영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궁금한 걸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무에 대한 고민은 여기고 또 세무사님 또 내가 세대에 고민이 많다신 분은 또 여기 이제 한번 일어나셔서 좀 이따 강의를 해주실 거지만 이 세무사님께 그냥 편하게 자기 고민을 얘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빌더스 엑스 대표님 혹시 손 흔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한번 일어나주시면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챗GPT가 요즘 되게 대세인데 챗GPT에서 검색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하신대요. 박수 한번. 박수?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했는데 이런 업종이 저도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한 만큼 AI 마케팅에 궁금하시면 저 대표님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메타디엑스와 언더윌리는 대표님들을 여기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인데 먼저 첫 번째 메타디엑스 대표님 먼저 나오셔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원래 슬라이드를 준비했었는데 네. 말로 하겠습니다. 저희 메타딕스는 저는 원래 수의사였어요. 수의사였다가 마이크를 가까이 대셔도 네, 수의사였다가 이제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게 제가 동물병원에서 일할 때 항상 많이 일어났던 일이 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랑 수의사 간에 상당히 이제 감정적인 분쟁, 아이가 갑자기 수술하다가 갑자기 죽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마다 이제 사실 수의사분들이 초동 대처를 잘 못하는 걸 봤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감정 분쟁이 커지면서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정말 아마 가끔 보셨을 거예요. 막 동물병원 앞에 막 플랜카드 붙여 있고 막 이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죽었다 아니면은 막 스레드나 막 트위터 같은데 어디 병원 어디 원장이 우리 집 강아지를 잔인하게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도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감정에 대한 어떤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초등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동물병원에다가 이런 이제 조기에 분쟁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대체 분쟁 구조 솔루션을 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런칭한 지 지금 5주차 됐는데 벌써 병원 120군데가 가입을 했고 그러면서 좀 빠르게 올라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POC를 할 때부터 성형외과 원장님들 먼저 연락이 오셔가지고 혹시 임의 쪽도 만들어줄 수 있냐.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의료기기랑 좀 관련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동물용 의료기기는 좀 그레이존이어가지고 사실 동물병원에서 어떤 설치를 쓰는 게 아니면 사실 저희 다 그냥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 병원으로 가게 되는 순간 이제 규제의 범위를 들어가게 되는데 다행히도 제가 의료기기 RA 출신이어가지고 지금 사실 아산병원이랑 벌써 이제 만들고 10월쯤에 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거는 동물 쪽에서는 의료사가 발생하는 보통 마취 사고가 제일 많았습니다. 사실 거의 이제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미용 의료 시장에서는 사실 대부분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불만 쪽이 제일 많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을 저는 커버를 하고 싶었어요. 그때 환자와 의사 간의 이런 감정적인 소통을 조기에 좀 해결을 하고 싶었고 이랬을 때 어떤 게 필요한가 봤더니 결국에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처음에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고 또 그 전에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호흡 마취나 전신 마취 행동을 하면은 이제 마취에 대한 위험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거 사전에 데이터 갖고 분쟁에 대해 해결할 수 있게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바이탈 닥이라고 하는 의료 분쟁 조정 솔루션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 좀 집중하는 시장은 의료 관광 시장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외국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이제 국내 환자들이랑 다르게 사실 어떤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샤워무수가 있을 거고 뭐 태국이나 이런 것들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되게 많은 플랫폼에다가 결국에 에이전시나 아니면 병원에 대한 악플을 엄청나게 올려요. 그게 결국에는 병원이나 에이전시 매출의 하락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감정을 초반에 제어를 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빨리 할 수 있었으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는 그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도 많은 이제 뭐 에이전시 분들이나 원장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좀 더 시장에 맞는 그리고 지금 겪고 계신 어떤 페인 포인트를 빨리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PPT를 준비하는지 몰랐어가지고 좀 이따 11시쯤 넘어서 럭키 들어가서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서 한 번 더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그 의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의사 탓인지 환자 탓인지 그 추적하는 거를 되게 잘 고민을 하셨어서 어떻게 보면 수술 받기 전에 자기에 대한 검진 다 받고 헬스 디바이스를 찬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는지 이게 진짜 이 수술이 부작용이 났을 때 의사 탓인지 환자 탓인지를 추적하는 그 보험 상품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관광 유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병원분들이 되게 원하시는 니즈가 많기 때문에 이 대표님을 찾아가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언더밀리 회사의 대표님도 한마디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지금 AI로 동시 통역을 하시는 그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혹시 나오셔서 얘기 한마디 가능하실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AI를 반영한 병원 특화 마케팅 솔루션과 또 그 동시 통역을 태블릿화해서 또 개발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들어오실 때 이용하셨던 그 어플 그것도 한 달 동안 이 대표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지금 페이드프로 일도 하고 계세요. 한번 자기소개와 간단히 발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언더빌리 대표 이호종이라고 하고요. 저희 동시통역 서비스 말로하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지금 의료관광 쪽에서 병원 쪽에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세팅을 해드리고 있고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자막 그대로 뜨고 거기에 대한 번역이 동시에 뜰 수 있도록 세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거 특허를 받으셨다고. 네, 그렇게 해서 물론 다 통역사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분들이나 아니면 상담실장님 분들이 계시겠지만 항상 다 계시지는 않고 잘 영어나 아니면 다른 타국의 언어를 제대로 못하시는 한국어로 상담 되게 잘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중간에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통역사가 계시다고 하더라도 기록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세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동시 통역 서비스 자체가 너무 어렵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 자체도 다국어로 번역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어 사이트만 있다고 하면은 뭐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번역을 해드릴 수도 있고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거는 다 되어 있다 하시면은 저희 베트남어나 태국어 이런 거 실제로 바로바로 일주일 안에 써보실 수 있게 개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돌아다닐 때 한번 불러주시면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하는 동시에 통역이 되는데 제가 이해한 장점으로는 의사분이 직접 개발하셨기 때문에 의료 용어를 다 번역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AI 동시 통역뿐만 아니라 병원이 필요한 AI 솔루션 오늘 제가 이용했던 그런 플랫폼 같은 경우도 제가 필요한 것들을 다 얘기해서 개발해 주신 것만큼 의사시니까 의사의 마음을 잘 아는 장점을 통해서 마케팅 대행과 의료 통역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럼 왜 이런 의료관광 포럼을 여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아는 병원들이 많다 보니 그리고 제가 마케팅을 할 줄 아니 해외에서 제 친구들이 병원을 물어보다 보니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저희도 외국인 환자 유치업도 저희가 등록을 했고요. 실제로 단순히 병원을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운동이나 웰니스 프로그램을 엮어서 내가 500만 원의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시술만 받으세요. 2천만 원 예산이 있다 그러면 어디 투어 패키지까지 저희가 1대1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는 단순히 울세나 서머지 같은 걸 받는 고객보다는 내가 이런 주름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나 어떤 걸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저희한테 문의가 오시면 보통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견적으로 중국 분들이 저희 회사에 제일 많이 의뢰를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한 이유도 의사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의사가 아닌 분들도 요즘 되게 트렌드가 의료관광이니까 내가 하는 사업에 의료관광을 입히면 이렇게 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인사이트도
계실 것 같아서 의사에 특화하지 않고 저희가 블로그도 이런 말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야 이거 의사들만 듣고 나는 뭐 필요 없는 내용 아니야? 그래서 막 지루해서 나가시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작년에 국회 의료공학 포럼도 갔었거든요. 국가에서도 밀어주는 사업이고 실제로 내가 운동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의료건강이랑 엮어서 병원이랑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고 내가 여성 옷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걸 콜라보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오늘의 내용들이 어디 가서도 듣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으니까 내가 현재 있는 혹은 내 직업과 어떻게 하면 의료건강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트렌드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에 대한 소개도 엄청 짧게 하고 이제 끊을 건데요. 저는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고 실제로 제가 이제 2학기부터 경희대 호텔공학과 박사를 들어가서 의료건강 쪽으로 전문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너네 여기 뭐 하는데야? 라고 더컬처의 그룹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모든 걸 하는 그 그룹이 더컬처에 있고 그 안에 인터뷰만 하면 저희가 책 출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드림 리데스 출판사가 10년차 됐고요. 여기 전시되어 있는 모든 책들이 저희 회사에서 직접 진행했던 책들만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병원, 전문직분들 혹은 뭐 회계사님 아니면은 그런 분들부터 CEO분들, 회장님들 4서점 그리고 10대들의 대학 포트폴리오를 위한 책들까지 유형별로 저희가 다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장점은 정말 다양한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많이 만들어봤다 아니고요. 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후원을 하자라고 해서 이 공간 자체는 사실 문화예술인들에게 무료로 대관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시를 하고 싶거나 행사를 열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음악을 제가 했기 때문에 무대가 없는 친구들한테는 무료 대관을 통해서 사회 환원적인 걸로 제가 투자를 하는 게 이 더컬처럴 라운지 문화복합 공간이고요. 실제로 검색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호점까지 있는 이유는 2022년도부터 1호점부터 5호점까지 냈었다가 작년에 다 접고 6호점 하나로 몰았기 때문에 이곳은 6호점으로 뜨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여기 전시되어 있는 피아노 위에는 엄청 반짝이는 주얼리들이 특히 어두울 때 되게 빛나는데 스와로브스키 알로 만든 주얼리예요. 저희 회사에서 수공예로 디자인을 해서 아티스트 분들이 화려하지만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주얼리 브랜드를 만든 지도 7년이 됐고요. 저희 회사는 2019년도 일산 롯데백화점에 팝업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7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 루시아 주얼리 브랜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기 앞에 보시면은 막걸리가 있잖아요. 그 막걸리가 이제 카라 박규린님이랑 함께 만든 프리미엄 웰리스 막걸리 프로젝트인데 위컴퍼니에서 제작을 했고 저희 회사에서 마케팅 브랜딩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맛있다 혹은 이거 좀 납품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 대표님들 일어나시겠어요? 네, 여기 흰색 티셔츠에 계신 대표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을 미국에 진출시키는 그런 컨설팅 회사와도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약간 연장선으로 저희가 청년 예술인들 지원이나 교육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처음이어서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공간은 좋은 일이라면 대관이 없이도 무료로 협업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장점이 사람을 잘 모으고 인간관계가 넓다라는 거를 살려서 의료공학 포럼뿐만 아니라 커리어 응원 모임 그리고 9월 19일에 예정된 청년 포럼 예술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포트럭 파티 북 콘서트 그리고 투자 IR 해외 비즈니스 연결시키는 모임들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모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사실 출판에 대해서는 네, 간략하게 저희가 좀 넘어갈 건데요. 제가 이래봬도 사업을 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누적 저희가 매년 100건 이상 번호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890건 이상 저희가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되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들이 있고요. 실제로 제 강력한 브랜딩 중에 하나가 생일 파티를 이렇게 여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간단히 언급을 하면 내가 생일 파티니까 개츠비로 뭐 다 축하해줘 이런 느낌보다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 동안 단수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랑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자기 얼굴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입구에 배너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같이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거에 돈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매년 생일 파티 때 몇 천만 원을 쓰면서도 10년 동안 유지를 했던 이유는 그냥 좋은 사람들이 좋아서이고 생일 파티를 여는 그다음 목적은 없습니다. 다만 명분을 통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들처럼 저희는 제 지인들이 음악하는 친구들인데 음악을 그만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평가를 받지 않는 무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획 의도를 통해서 제 연주자들의 이번 연도 생일 파티에서도 제 친구들과 함께 뮤지컬 진학도 했었고요. 클래식 연주에 이어서 오케스트라 연주도 했었는데 음악인들이 지속적으로 무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생일 파티를 10년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책을 왜 써야 되냐? 근데 전문직 분들이 왜 책을 써야 되냐라고 간단히 언급을 해드리면 조회수가 릴스를 춤도 많이 치우시고 릴스 조회수가 많은데 이게 수익까지는 그러니까 그 영업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전문직 분들이
그 전문성을 유지를 해야 좋은데 춤을 추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조회수만 유지했을 경우 조회수에 비해서 매출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관심은 받을 수 있지만 권위가 없다라는 단점 때문에 저희 회사 같은 이렇게 책 출판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유명해지고 마케팅으로 좋지만 내가 권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전문직 분들이 사실 제일 많이 내시고요. 실제로 저희는 책 출판뿐만 아니라 이후에 강연회나 마케팅 그리고 제가 실제로 고객을 많이 소개시켜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책이 있으면 제가 소개해드릴 명분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마케팅의 목적으로도 책을 많이 쓰시고요. 결국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내가 쓰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 생각보다 남이 읽고 싶은 책이 쓰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많으신 분들일수록 내가 아는 걸 다 담아내면 누구나 읽고 싶지 않은 책이 나온 걸 본인도 아세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이 다양한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많이 만들어본 팀이 목차 기획부터 같이 도와드리기 때문에 남이 읽고 싶은 객관적인 책이 나오는 거가 이제 만족도가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랑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만족도가 되게 높고요. 성공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저 자체도 책 쓰기 전후가 많이 달라졌고 어떻게 보면 나를 한 줄 요약으로 할 수 있는 제일 강력한 무기로 책만 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 책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이 없으신 분들은 좀 이따 입구에 제 배치되어 있는 꿈을 찾는 인생에 아무거나 가져가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 책 자체도 저희가 이미 제가 23살 때 내서 베스트셀러가 바로 됐었고 4번째 개정판으로 나온 건데요. 그 외에 저 자체도 책을 10권을 냈고 매년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유는 책을 쓰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강연을 나갔고 방송에서 많이 불러줘서 조금 유명해져서 대학 강연이나 이런 다양한 기회들이 있었던 편이고요. 그 이후에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뮤지컬 제작과 독립영화 제작과 웹툰 제작도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OSM으로 하나의 소스로 멀티 유즈로 하는 하나의 책이 뮤지컬, 웹툰 아니면 독립영화 이렇게 다양한 걸로 제작까지 대행을 한다. 근데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책을 쓰고 나니 이런 니즈가 있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프로세스화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나이별로 이런 니즈로 책을 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책 한 권은 명함 1만 장 이상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을까? 글이 부족한데 괜찮을까? 혼자 쓰기에 막막하다. 재고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인터뷰만으로 진행을 하고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진행이 됩니다. 인센 45% 지급이 되고요. 저희가 원고는 도와드리지만 저자가 직접 피드백을 해주시기 때문에 대필이나 이런 거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분들이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같이 AI랑 챗GPT의 양상된 원고가 많이 나오는 시대에서는 저희 회사 같이 이 회사는 남이 읽고 싶은 책으로 나오고 인터뷰를 정말 해서 저자가 참여하는 책이래 얘네는 AI랑 챗GPT의 양상된 원고랑 달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회사에서 나온 책들이 공신력이 AI랑 챗GPT 덕분에 인정을 받는 시대가 지금인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책은 인쇄보다는 강연이나 검색되는 전문가, 언론 노출 혹은 제휴 같은 문의도 많이 오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금액이나 이런 거는 저희 회사에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AI 시대는 사실 누구나 비슷한 글을 쓸 수 있고 비슷한 컨텐츠이지만 이런 시대인 만큼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모으는 능력도 어려울 뿐더러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잘 안 모으잖아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강력하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건 AI 시대에서 차별화된 나를 만들기에는 책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열심히 PPT를 만들었고요. 대략적으로는 목차 기획부터 인터뷰, 디자인, 인쇄, 유통 이런 식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올인원 출판 그리고 마케팅 포함된 거 그리고 월 단위로 마케팅 포함해서 진행한 걸로 저희가 패키지를 나눴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로퍼원 대표님이랑 미팅을 했었을 때 2천만 원 좀 비싼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월 100만 원씩 2년 동안 블로그 마케팅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그거보다 훨씬 강력한 마케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짧고 굵게 끝나기 때문에 10년 뒤에 시작하는 것보다 당장 시작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책을 나눠주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2천만 원 안에는 책 출판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런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언론기사, 웹툰년 제작,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 리뷰 이렇게 저희가 강연회까지 그리고 다 그냥 저자분들이 신경 쓸 거 없이 올인원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의 비용이 그냥 월 100만 원에 2년 정도 마케팅을 하는데 책도 나오고 블로그도 해야 되고 언론도 해야 되고 이거 다 세팅해준대 느낌으로 가시면 10년 뒤보다 당장 시작하셔야 10년 동안 벌 수 있는 금액이 당기셔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설득이 돼서 계약을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은
뭐 이제 저 자체가 사실 책을 쓰고 나서 23살 때 베스트셀러가 됐었고 정말 평범하게 학점이 낮은 음대생에서 다양한 인생을 살게 된 거는 저는 사실 학교보다도 책을 쓰기 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 자체가 책을 쓰고 나서 만족됐던 거를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창업을 했어서 누구보다 출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게 저희 회사의 장점입니다. 사실 23살 때 쓰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기 때문에 안 써도 됐었지만 매년 굳이 책을 쓰는 이유는 저 또한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자신에게 의료시술을 하면서 얼마나 아픈지를 공감하시는 것처럼 저도 매년 책을 쓸 때마다 느껴지는 게 달라서 아 저자의 마음은 이렇구나 라는 걸 까먹지 않기 위해서 제 스스로 23살부터 40살까지 매년 책을 쓰기로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책을 쓰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또 높으신 유형은 내가 몇 년 동안 생각만 하다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혹은 내가 10년 동안 쓴 원고보다 6개월 동안 이 회사랑 같이 했던 원고가 더 괜찮더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건설업 회장님도 미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내가 이미 책을 2권 냈지만 이제는 대중한테 읽히는 책을 남기고 죽기 전에 자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 말대로 한 책들은 이미 다 나왔고 누군가 보장해줄 수 있는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지금 다시 의뢰를 하셔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은퇴 후의 삶을 즐기시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을 만들고 싶은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이분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후세대들이 듣고 싶은 내용으로 저희가 메이킹하는 게 저희 회사의 장점이고요. 제작 비용과 뭐 이런 식으로 누구나 책 한 권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상속 전문 변호사님, 정진건 변호사님이 이제 앞으로 신간책이 나와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정진건 변호사,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메디컬 비딩 투자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간략하게 강연을 하기 전에 저희 회사에서 신간 어필을 해줘야 되잖아요. 나는 솔로에 나오셨던 그 또 변호사님이시고 저희 회사의 또 의뢰 고객이시고 저랑 원래 알던 오빠이기도 하고 가까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속 전문 변호사가 말한 상속의 모든 것 뭔가 좀 이게 저희가 가지고있긴 하지만 이제 출간이 진짜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4월에 제 생일 파티 때 이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이제 8월에 4개월이 지난 시점은 그때 영상 보시면 아마 본인이 귀여우실 거예요. 이런 고민을 했구나. 근데 지금은 정말 저희가 이제 디자인이 다 완료돼서 다다음 주 인쇄가 들어가는데 지금의 소감도 또 다르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저기 뭐 여기 이서진 대표님이 이제 뭐 한 1년 정도 이런 거 하면 좋다고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예전에 이 책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서진 대표도 쓰면 좋다는 식으로 이 정도로 상세하게 뭐 내용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이런 책을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서진 대표님도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 저도 거기서 많이 느꼈습니다. 확실히 여기서 하면서 본인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단순히 뭐 제가 책을 쓸 때는 지식을 무슨 전달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뭐 다들 알다시피 너무 많은 콘텐츠들이 흘러다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책을 발간을 해서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여하게 돼서 여기 계신 분들이랑 협업을 하여서 제 책을 하면서 이제 글을 쓰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생각이 이런 단순한 책이 아니고 이 책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지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여기 이서진 대표님의 이제 취지에 공감해서 저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책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첫 주 목요일 저녁 때 이제 상속 전문 변호사님 책과 함께 상속에 대한 거 혹은 절세에 대한 거 그리고 법률적인 거에 대한 상식도 그 강연회 때 많이 말씀해 주시기로 했으니까요. 다음 달에 이제 그 책 발간될 거와 강연회 어필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어서 메디컬 비딩 그 관련된 PPT 먼저 띄워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같이 10분 정도 강의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PPT를 틀기 전에 먼저 설명드리면 이 PPT에서의 설명, 강의에 대한 설명은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PPT 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엔 간단하게 뭐 럭키 드로우를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외에 뭐 이제 즉흥적으로 상품도 많이 나눠드리고 단체 사진까지 찍으면 보통만 뭐 9시 반 전후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뭐 길어질 수는 있지만 다들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를 준비한 만큼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은 네, 바로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저자분도 메디컬 빌딩 건물주 되기라는 책을 저희 회사에서 책을 냈고 저기 빨간색 책장의 오른쪽에 제가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메디컬 빌딩 건물주 되기라는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또 됐었고 저희 회사에서도 또 이제 진행을 한 만큼 또 네,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의사이야기의 대표본부인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좋은 대표님 만나서 책을 쓰게 됐는데요. 책을 쓰게 된 계기는 골프를 배울 때랑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고 책을 쓴 사람, 안 쓴 사람, 쓴 사람 쪽으로 합류하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고요. 이쪽 분야의 사업을 하면서 동종 책이 한 권도 없어서 또 마침 써야겠다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매우 짧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병원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당연히 뭐 중고등학교 때 거의 뭐 공부, 대학교도 공부, 의대도 공부하셨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막다른 길로 올 때 저희가 병원 입지 계약부터 뭐 각종 뭐 도면이라든가 허가, 마케팅, 또 여기에 또 지금 의료관광, 저희 의료관광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가 되고자 해서 시작을 했고요. 하다 보니 이제 보통 건물주들 저희가 임대 대행을 많이 해줬는데 하다 보니 우리 건물이 있어서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제가 첫 직장이 은행이었는데 레버리지를 뭐 최대한 활용하면서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전세 보증금 다 빼서 월세로 바꾸고 처갓집, 퇴직금, 저희 집 뭐 아파트 담보대출 다 끌어서 처음에 첫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뭐 책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또 시원하게 망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새 집안이 나락을 갈 뻔하다가 극적으로 다시 올라와서 지금은 한 7개 정도 저희가 직접 투자해서 지금은 4개를 가지고 있고요. 3개는 팔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하는데 이게 메디컬 빌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반기는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외국인들이 이 메디컬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데 고소득 직종 사실 늘 1, 2위에 올라가는 업종인데 왜 메디컬 임차인들을 싫어할까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지금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하는 이유랑 동일합니다. 해외를 가보시면 생각보다 의원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1차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의원이 많은 나라가 없고요. 실제로 해외를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브란스나 아산병원처럼 대형 병원들이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실제로 응급실 있잖아요. 그러면 다 뭐 피나고 뭐 총 맞고 칼 맞고 이런 환자들이 많으니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병원이라고 하면 다 그런 데인 줄 압니다. 우리나라의 클리닉 개념. 특히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아시겠지만 가보면 피 흘리는 사람 거의 없고 굉장히 깨끗한 시설과 장기 1차 이런 것들이 장점이어서 저희가 메디컬 빌딩이라는 걸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일단 메디컬 빌딩은 되게 단순합니다. 사실 어떤 자리에 A급 자리에 병원이 들어가면 의사의 실력이 기본 이상만 된다 그러면 기본 매출이 나옵니다. 요즘처럼 성형외과, 피부과는 굉장한 마케팅을 해야 되지만 질환을 갖고 있는 이비인후과, 내과, 뭐 소아과, 정형외과 이런 데들은 지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역에 들어가면 기본 환자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당연히 장기 임차를 하고 또 장기 임차를 하니까 월세는 계속 올라가고 건물은 아시겠지만 병원 가서 우리나라 병원 가서 한 번도 더럽다고 느껴보는 환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항상 우리나라 병원은 굉장히 좋은 위생 상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나가지도 않고 장기 임차를 하면서 월세는 계속 올려주고 이런 뭐 서로 간에 시너지가 나는 효과들이 나기 때문에 메디컬 빌딩 투자를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보통 이제 요즘에 뭐 주식, 코인 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있고 또 더군다나 요즘처럼 반도체 뭐 붐이 일어날 때 뭐 그런 투자들을 많이 하시지만 메디컬 빌딩은 가장 기본은 안정적인 월세 구현과 그냥 항상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매매가 상승입니다. 어느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중에 메디컬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만 의문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는 뭐 의사의 월급이 뭐 공무원 수준인 데도 있고 저희처럼 고소득층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밸류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메디컬 빌딩을 누구나 하나 소유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한테 요즘에 많이 오는 질문이 저는 메디컬 빌딩을 혼자 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질문이 많은데 저희도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물 4채도 다 공동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도 투자를 하고 뭐 투자자도 받고 이런 식이라서 처음에는 공동 투자를 해보시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물론 아주 소액일 경우 저희가 말하는 소액은 왜냐면 건물은 아시겠지만 뭐 메디컬 빌딩은 웬만하면 2자릿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다 100억 이상의 건물들이다 보니 레버리지를 70%, 80% 받는다고 치면 한 2, 30억 에쿼티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2, 30억을 1억씩 20명이 모을 수도 있지만 1000만원씩 100명도 모을 수도 있고 저는 1000만원까지는 제가 직접 상대하기 너무 어려워서 1000만원들은 대장을 세우고 모여와라. 그래서 1억을 모아오면 저희가 공식 투자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투자를 해서 메디컬 빌딩의 매력을 많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그냥 짧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다 이런 거 설명드렸고 가장 중요한 건 뭐 여기서 오신 분들이 다 워낙 지금 사업도 그런 거 다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관건은 뒤에 있는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는 안 썼고요. 책에는 너무 대중들이 보는 내용인데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책에는 안 썼던 내용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들이에요. 지금은 사실 건축비가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신규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건물 짓다 보면 수명이 10년 단축된다. 굉장히 많은 민원과 여러 가지 공사업체 횡포 이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뭐 저희도 많이 당했고 근데 그냥 그렇게 존재하고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투자했던 물건인데 워낙 요즘 건축비가 올라있기 때문에 사실 리모델링을 하는 물건이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던 물건이고요. 건축비는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뭐 보통 메디컬 빌딩 질 때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제가 2호 건물을 할 때만 해도 평당 한 400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거의 뭐 150% 이상 인상돼 있는데 저희 회사의 생각으로는 지금이 가장 싸다. 건축비가 더 이상 싸질 일은 앞으로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화폐가 굉장히 저는 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현재가 싸지 절대 내년에는 싸지고 그 후년에는 더 싸지고 이런 거는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자본금 51억으로 해서 나머지는 다 레버리지 일으키고요. 진행을 했던 물건인데 현재는 그냥 320억 정도 하고 월세랑 관리비에서 한 1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 이자 내고 한 달에 한 6천, 5천 정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랑 그 친한 분이랑 두 분이서 같이 했는데 둘이서는 한 달에 한 3천만 원씩 소득을 내면서 물론 세전입니다. 이제 뒤에 세무사님이 세금을 말씀하시겠지만 세전 금액이고요. 최초에 저희가 총 투자했던 대금에서 한 100억 좀 넘게 올랐는데 이게 생각을 하시기 나름인 게 최초 투자가 만약에 180억인데 100억 오르면 100%도 안 올랐잖아요. 요즘같이 삼성전자 빵빵 올라갈 때 별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180억에 에코티는 50억 넣었으니까 50억 갖고 100억 벌면 200% 수익률이잖아요. 그리고 매달 또 월세를 인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요즘에 주식을 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장에 엄청난 마이너스를 보고 있거든요. 대기업을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한 50%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의 젬병이 입장에서는 메디컬 빌딩만 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이런 등락을 견디지 못하는 지금 도파민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보고요. 이거는 이제 강남에 했던 물건인데 이제 쉬운 얘기로 불법 뭐라고 해야 되나 남자분들 많이 불법 성매매를 하던 공간을 저희가 사서 강남구청역 쪽에 메디컬 빌딩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4명이서 15억씩 걷어가고 했고요. 근데 15억도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 15억이 내가 어딨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직장인들이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기관도 있고 기술보증기금도 있고 특허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그냥 내가 월급 갖고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고 에쿼티를 또 대출을 받는 거죠. 그 이자만 견딜 수 있다면 제가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게 처음에 자본금 60억에 대출을 140억 받았습니다. 그럼 이름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그럼 140억에 대한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를 견딜 수 있는 심장만 있으면 투자하실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결론은 전 왔는데 공실나면 어떡할 거냐 이걸 걱정하시는데 땅이 말해줍니다. 만약에 이 건물 옆에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환자가 많아요. 그럼 그 옆자리도 지면 똑같이 환자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상권이 주는 게. 그래서 그런 임대 공실을 걱정할 그거는 땅이 알려줍니다. 사실 땅이 이미 정해져 있고 여기 세무사님도 계시고 은행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회계사님도 있으실 거잖아요. 주변 매출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어요. 가장 요즘에는 AI로 카드 매출도 확인되고 다 하는 시스템들이 많으니까 병원들이 잘 되고 있으면 임차 걱정은 별거 없고 그리고 저희가 강남을 결국은 앞으로 강남 위주로 투자를 할 생각인 거는 아까 그 광명에 있는 물건과 강남에 있는 물건을 동시에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걸 4명이서 했다라는 게 참 후회하고 있어요. 혼자 할 걸. 근데 용기가 없었어요. 60억을 혼자 될 용기도 없었고 그냥 리스크 분산청을 해서 4명이서 했는데 지금 계속 전화 오는 게 450억을 팔라고 전화가 오거든요. 총 투자액 200억. 지금 450억. 100% 오른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250억 올랐으니까 에코티 대비 40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월세 수익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팔 이유가 없어요. 계속 월세 잘 나오고 하는데 뭐하러 팔겠어요. 그래서 냅두면 되고 제가 여기 1층에서 커피숍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안 됩니다. 커피숍은 커피숍 잘하시는 분 불러서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할 거 해야 된다. 근데 물장사를 꼭 해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물장사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전해본 것들이 몇 개인데 잘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이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은평구에다가 하나 저희가 또 줬는데 진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다 보면 보통 역세권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역세권 바로 앞에다가 걸어서 3보 딱 저희 전철역 앞에 건물을 졌는데 그러다 보니 땅을 팔 때 진동이 있어갖고 땅을 제대로 팔 수가 없어요. 세게 파면 지하철이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땅 파는 데만 2년 걸렸습니다. 지하 4층 파는데 2년 걸렸고요. 위에 올라오는데 1년에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수명은 한 5년 정도는 단축된 것 같고
근데 지금 저희가 요것만 1억 미만의 투자자까지 같이 받아갖고 총 113억의 돈을 걷고 대출은 한 150억 받아갖고 200 한 6, 70억 들여서 했는데 뭐 당연히 지금 현재 가치로는 한 420억 팔 수 있고 2층 빼고는 저희가 다 나갔습니다. 2층을 비워둔 이유는 1층이 약국 때문에 비워뒀어요. 왜냐면 위에가 전체가 병원입니다. 그냥 척추 관절을 다루는 우리가 알잖아요. 뼈, 뭐 디스크 이런 거 하는 병원을 놓고 2층에 처방과 여기 저희 책에 써 있는데요. 처방이 많이 나오는 이비인후과, 소아과, 내과, 안과를 말합니다. 그 과가 들어와야 약국이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공실로 냅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한 달에 월세 관리해서 한 1억 5천 나오고 은행 이자 빼면 한 7천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자 지분별로 매달 배당을 주고 있는 물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건물을 뭐 사고 싶은 분들, 특히 이제 건물주가 꿈이라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강남에 지금 뭐 요 근처에 있는 가로수길도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결국은 건물주의 그런 뭐 옛날에 갑질이나 이런 그런 거보다는 임차인의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올리브영이라든가 지금 무신사 뭐 이런 좋은 컨텐츠들을 받으시면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업종 중에 저는 단연 1등이 메디컬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질의를 주시면 저희 회사가 여기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담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 다 됐고요. 일단은 저희도 외국인 환자 유치라든가 병원 만들어주는 일 다양하게 하는데 여기 너무 비슷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보다 너무 이렇게 좀 좋게 치고 나가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굉장히 많은 모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모임이 이렇게 헛되지 않게 좋은 또 컨텐츠를 가지고 왔고 또 아마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신 분들은 책이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대표님께서 여기 보시면 책 쉽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되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고 고민 많이 했고요. 근데 한번 써봤더니 역시 또 쓸 수 있겠다. 이권을 한번 만들 수 있겠다라는 강한 또 자신감을 얻어서 여기 대표님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설명 드려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지금 메디컬 빌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면 이제는 세무사님이 이게 두 분이 왜 두 분이시냐면 두 분이 공동저자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세무적인 거 혹은 그 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세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네트워킹하러 오셨는데 지금 근데 여기가 알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좀 미리 얘기 드리면 이제 저희는 병원 전문 세무법인을 일하고 있고 지금 전국에 한 1,200군데 정도 병원들 자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 쪽을 시작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원장님들이 어쨌든 돈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젠틀하시고 성격도 되게 좋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뭔가 사업을 했을 때는 부동산 취득하고 상속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원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고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이제 같이 아까 얘기했던 이사희 대표님이 좀 슈퍼 ESTJ이시거든요. 저는 이제 상상으로만 하던 거를 강하게 밀어붙여서 같이 쓰게 됐고 이서희 대표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쓰게 됐고요. 그래서 책 쓰고 나서 이제 느낀 점은 어쨌든 이제 명함을 내기 전에 이런 책을 썼다라고 하면 확실히 좀 달라 보이는 것도 있고 최근에 뭐 작지만 이제 사인회 같은 것도 했었고요. 그래서 기회 되면 꼭 책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제 좀 여기 내용들은 재미없는 거라서 제가 거의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투자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등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예전에 아파트로 보통 돈을 벌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출이었거든요. 레버리지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 살 때는 예전에 90%, 80%의 대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억, 2억 열심히 모아가지고 10억짜리 사면 10억짜리 15억 되고 대출 갚고 또 몇 억이 남아서 또 그걸 가지고 레버리지 일으키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은 부동산에 대한 제재가 강하게 들어왔죠. 근데 그 부동산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이제 아파트, 주거용이었지 상업용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 터지면서 이제 굉장한 이제 업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인스타에 요즘 그때 한창 막 제가 얼마 벌었다 이게 막 엄청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요즘 있나요? 없죠. 저도 지금 마이너스, 엄청난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것처럼 유동성이 굉장히 크고 주식 투자를 나 정말 잘한다, 몇 년 동안 수익 봤다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개받았던 이제 예전에 금융권에서 PB분도 계시는데 PB분 계좌를 봤거든요. 그분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수익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메디컬 빌딩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예전에 막 2배, 3배 되는 거 너무 많이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자산을 2배 불리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나마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는 게 메디컬 빌딩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 생각하고요. 이제 들어가실 때 모든 것들은 투자는 세후 수익입니다. 그죠? 국내 주식의 매력적인 건 세금이 없기 때문이에요. 해외 주식은 무조건 양도소득이 22%가 붙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법인으로 이제 그 주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법인세는 2억까지가, 그러니까 순이익 2억까지가 세율이 10%입니다. 지방세는 11%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인으로 해외 주식을 양도했을 때 22%인데 법인은 11%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 주식을 법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세전 수익과 세후 수익은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그거와 관련된 건 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내용도 있지만. 그래서 개인은 일단은 세율 자체가 네, 개인은 최고 세율이 49.5%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는 지금 건강보험도 빠지는 겁니다. 건보로 7%까지 더하면 57%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신 게 내가 번 돈 절반 다 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법인은요, 27.5%인데요. 27.5%가 되려면 정말 대기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00억까지는 20% 언더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시면 많겠지만 대부분 다 20% 언더실 거예요. 그럼 차이가 나는 금액이 벌써 20%, 30%가 나죠. 그러니까 같은 수입을 벌어도 어마어마하게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얘기하시는 게 근데 법인은 법인 돈이고 빼올 때 세금 내잖아. 맞습니다. 근데 꼭 법인 돈을 빼오는 게 아니거든요. 법인 재투자할 수도 있고요. 또 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가 내 소득으로 원하는 시기를 정할 수가 있어요. 급여, 배당, 원하는 시기만큼을 정할 수가 있죠. 근데 개인은 버린 게 전부 다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 드릴 거지만 투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못 따라가지고. 네,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취득, 보유, 양도, 승계 단계에서 다 세금 나옵니다. 취득할 때 취득세 내죠. 보유할 때 재산세, 종부세 내죠. 양도할 때 양도세 냅니다. 승계할 때 증여상속세 내요. 그러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개정세법 나왔는데 아파트 관련된 거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가업승계 난리 났고, 그러니까 어쨌든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했죠.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할 때 이제 제가 원장님들 많이 오실 줄 알고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요. 우리가 메디컬 빌딩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의 세 자릿수라고 했잖아요. 150억짜리 사시려면은 70% 대출 받아서 알버티가 4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40억 내가 어떻게 모아? 그게 아니라 공동투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3인 공동으로 투자하시면은 인당 15억씩 모으면 돼요. 15억 어떻게 모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로 가야죠. 그죠? 이 정도 목표 잡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메디컬 빌딩 건물주가 되는데 15억은 벌어야죠. 그래서 제가 잡아온 기준은 15억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원장님들 기준으로 이제 잡아왔어요. 물론 너무 편차가 크긴 합니다. 근데 요즘 P닥터 원장님 기준으로 보통 네트 1200에서 못 받아도 1500 정도 받고 전문의 기준에서는 피부과 원장님이나 정형외과 성형외과 원장님들은 네트 2000, 3000도 받아요. 네트라는 거는 세금을 떼고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후로 2000, 3000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렇게 벌었을 때 봉지비 평균이 세후로 1.5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세후 소득을 받았는데 생활비 써야 되죠. 애기도 키워야 되죠. 카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대략 한 60% 한다고 가정한 데이터입니다. 그럼 1.5억 매년 벌어서 이 메디컬 빌딩 17년 걸립니다.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근데 이제 피부과, 내과, 소아과 이제 피부과 종목별로 다르신데 통상적으로 세후 6억원, 10억 버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3, 4년 내에 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 대단한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근로를 할 수 있겠지만 근로를 하시더라도 뭔가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퀀텀 점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3년에서 17년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보통 보는 거는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봐요. 원장님들은.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5년 차면은 메디컬 빌딩을 좀 매입을 고려해 볼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대충 나오냐면요. 이제 임대 수익이라는 게 이제 메디컬 빌딩 기준 150원에 4.5%인데 대표님 얘기 들으면 훨씬 더 나온다고 해요. 메디컬 빌딩은. 근데 강남에 요즘은 수익률 거의 안 나오거든요. 1%, 2%대로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메디컬 빌딩은 최고 몇 프로 나오시죠? 12%까지 나온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익이 높거든요. 근데 제가 4.5% 잡았을 때도 이자 떼고 못 떼고 1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건물 가치가 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받으면서 건물 가치도 오르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단계 때 세금은요. 이제 이거는 원장님들이 타겟을 가져왔는데요. 강남에 월세 한 1,200 정도는 널렸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평당 가격을 하는 게 2면도로 3면도로가 20만 원이고요. 앞에 대로변은 30만 원, 40만 원까지 가요. 평당. 그럼 100평 임차하려면 3천에 4천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그냥 이제 60평 정도 잡아놨어요. 60평 정도의 월세를 내시려면 1,200을 매달 내야 돼요. 그럼 연에 1억 4천을 생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30억짜리를 매입한다. 물론 30억짜리면 60평짜리 못 살 수도 있어요. 전용면적 한 50평 정도, 한 45평 정도 이면도를 살 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이자가 이제 4.5 잡았을 때 9,400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임대를 내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 자가를 사용하시면은 임대료도 나가는 것도 줄이고 건물 가치도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자산이 궤도에 올라오면은 사업은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물론 넌 사업이 있냐? 저도 아직 없습니다. 근데 고려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이사회계 대표님 항상 건물 사라 했는데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못 샀거든요. 근데 책을 쓰고 나니까 질문 엄청 해주세요. 그래서 너는 건물이 있냐?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취득세가 이제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 보통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를 별로 고려하지 않는데 상가는 굉장히 셉니다. 기본적으로 4.6%. 그러니까 100억짜리 건물 사는데 취득세만 5억이 들어가요. 근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2배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대도시 안에, 그러니까 수도권 말하는 우리 수도권에 법인 설립 5년이 안 되면은 취득세가 2배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도권 밖에서 본점을 설립하거나 수도권 밖에 건물을 사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물들은 수도권 안에 있어요. 그럼 수도권 밖에다 법인을 설립해야겠죠. 근데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데가 강남인데 갑자기 막 파주에다가 본점을 설립해요. 국세청에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을 꼭 만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꼭 상담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이거는. 그래서 가끔 이제 법인을 사서 진행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세청이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런 것들 법에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인수 이전 2년 동안에 실적이 없는 법인들이면 다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건물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단위가 크죠. 그리고 이것도 너무 좀 전문적인 내용 넘어갈게요. 보유 단계 때도 이제 세금인데, 약간 얘기했던 것처럼 법인은 어쨌든 돈을 빼올 때 세금을 내지 않냐?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저 혼자 사업을 합니다. 그럼 저 혼자 급여를 가져오는 것과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을 넣어서 주식 배당 가져오는 게 세금이 같을까요? 다르죠. 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내년도 내후년도 내가 조절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 게 지금 이제 법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퇴직금이라는 걸 가져올 수 있죠. 개인 사업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근데 법인은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가정했던 건데요. 그냥 15억을 그냥 모았으면은 뭐 플러스 알파 이자가 쌓야겠거나 뭐 주식을 잘 넣었으면 대박이 났겠지만 지금 사면 이제 마이너스가 됐겠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드렸던 건 33분의 1로 15억이 들어갔으면은 이게 이제 10년 후에 200억이 되는 가정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주환 대표님 사례 보시면 10년 안 됐는데 2배가 되는 사례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소 잡은 거예요. 150억인데 200억 됐을 때 40억 정도가 수익이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물론 세전입니다. 법인세로, 법인 가정으로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건물을 사고 이제 양도를 하셔야 되는데 양도 자체는 건물을 팔 수도 있고요. 근데 지분을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지분을 많이 팔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3분의 1 가지고 있으면은 주주를 얻어서 3분의 1 주식을 파는 거예요. 주식을 파는 건 세금은 좀 더 싸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내 개인으로 양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세금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결국엔 또 자녀한테 내려야겠죠. 물론 다들 너무 젊으셔서 생각이 없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상속 증여가 제일 세거든요. 상속 전문 변호사님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뭐 이거는 사례고 제가 하나 얘기 드리면 이거 약간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책 사시면 너무 좋고요. 내용 다 들어있고요. 하실 수 있고요. 이제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요즘 원장님한테 무슨 얘기 드리냐면 원장님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고스펙에 공부를 잘해오셨고 의료 진료 오시느라 이 경제에 대한 시장이 되게 좁으세요. 근데 가장 목표가 뭐냐 물어보시면 강남 아파트 사시는 거예요. 다 사시거든요. 웬만하면 사시는데 사고 나서의 넥스트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 대안될 수 있는 게 메디컬 빌딩이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알 것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주식 엄청 올랐잖아요. 20만 원 됐을 때 제가 계산을 해봤었어요. 저희가 14년도였나? 5년도였나?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었거든요. 그때 삼성전자가 5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20만 원, 15만 원이 됐죠? 환율을 계산해보니까 생각보다 수익이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너무 올라가면 좋겠지만 원화 가치는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외 상품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해외 ETF 너무 많이 하시겠지만 없으시면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있고요. 세무상 상품 중에 연금저축 IRP 많이 하시잖아요. 직장인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유가 되시면 꼭 하시면 좋고 ISA 계좌, 물론 최근에 개정되면서 좀 안 좋아졌지만 ISA 계좌도 연간 200만 원까지는
이자 소득세 비과세거든요. 그런 것도 꼭 세팅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험 상품 중에서도 월납 150만 원까지는 전액 비과세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꼭 세팅하셔야지만 세후수익 극대화해서 10억을 모아서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세무 관련된 얘기나 건물 관련된 얘기나 병원 관련된 얘기나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 PPT 다시 마지막 페이지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사실 네트워킹만 하고 술 먹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이제 뒤에 팝업도 저희가 이제 이런 화장품들 체험할 수 있게 저희가 다 전시도 해놨고요. 앞에 있는 피자나 아니면은 그런 막걸리 그리고 동원 와인 시음회도 준비를 해놨는데 저도 이런 모임을 많이 열면서 맨 마지막 페이지를 해주시면 돼요. 느끼었던 게 그냥 명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메디컬 필딩이 나랑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저도 이런 강의를 들었을 때 언젠가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거를 좀 알면 좋지 않을까 해서 어렵게 또 모셨는데 또 되게 긴장도 많이 하셨을 수도 있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 주시면 돼요. 네, 긴장하실 수 있는데 또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의료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많이 온 만큼 내가 의사가 아닌데 여기서 좀 끼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렸습니다. 저희 어플 보시면 마이 페이지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체크한 명단을 바탕으로 그 넘버를 할 거예요. 왜 지금 하냐라고 하면 오늘조차도 당일 신청을 하시고 한 10분 전까지도 신청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이제 8월 6일로 해서 제가 완료를 했을 때 75명자가 지금 그 확정 신청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테이블 수와 테이블 좌석을 입력하고 AI 추천 만들기 이렇게 하면 이제 번호가 지금 추천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이 페이지에 자기의 번호가 뜰 거예요. 1번부터 10번 사이에.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의사끼리 모여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오시자마자는 제 기억선에서 오늘 새로 오시는 분들도 제가 웬만하면 다 외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비슷한 분야로 제가 바로바로 앉혀드렸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내가 원했던 사람들을 썼던 니즈가 최대한 반영이 되게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섞일 수 있게끔 좌석 추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성 중이고요. 아마 곧 마이 페이지에 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작할 때 그래서 일단 이 앱 자체가 사실 엄청 많은 기획을 했던 게 단순히 입장만을 위해서 이거를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번거로운데 왜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또 즉흥 걸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번호가 안 뜨신 분들은 지금 아마 번호 추천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마이 페이지에 번호가 안 뜬다 하신 분들은 좀 더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이제 같은 번호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QR 캡처해 놓고 자기 번호를 외워놓으면 몇 번이세요? 몇 번이세요? 이걸 또 넣은 이유는 뻘쭘하게 계신 분들에게 찾아갈 명분을 드리기 위해서 보통 이제 남녀 매칭 파티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누구 찾아가라 이렇게. 근데 저희는 그런 니즈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어떤 사람 만나고 싶다, 협업하고 싶다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해서 엄청 어렵게 AI가 추천을 했고 자기의 고유 번호에 몇 번이세요? 몇 번이세요? 해서 같은 번호면 그 사람들 5-6명만 번호를 입력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100명이랑 같이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게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소 2명 이상은 친해지신다고 하면 오늘 자리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신 거 그 이상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웬만하면 종이 명함보다는 QR로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 바탕으로 어떤 사람들이랑 친해졌으니까 다음에는 새로운 사람들 소개시켜주겠다라는 DB도 저희가 해서 더 맞춤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명함 대신에 자기의 QR을 입력을 해주셔야 다음 모임에 오셨을 때 겹치지 않는 선에서 좌석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행사를 여는 이유는 단순히 명함 교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실제로 20명 이상이 저한테 이게 답변을 남겨주셨을 때 많은 고민을 통해서 어제 이 기능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심히 행사를 연 이유는 좋은 사람들을 모았을 때 이게 협업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앱 출시하고 나서 첫 행사인 만큼 또 이렇게 VIP로 오신 만큼 이거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진과 영상도 많이 업로드 해주시면은 업로드 해주신 분들 통해서 저희가 상품도 드릴 뿐 아니라 제가 어떻게 보면 이 기획 의도들도 듣고
듣고 앱도 보고 강의도 보시면 아 되게 힘들게 준비했다라는 게 또 느껴지실 텐데 이렇게 또 사진과 영상을 저를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사실 이렇게 파티나 행사하고 나서 지금 찍으셔도 돼요. 지금 안 찍으신 분들 지금 찍어주셔도 되고요. 집에 가면 사실 엄청 허무하고 정말 며칠 동안 제가 자면서도 깨면서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아 이런 게 빠졌다라고 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어제도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막 토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거를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아 내가 주최자의 의도에 맞게 좋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콜라보를 하고 또 나중에 또 좋은 사람들 소개시켜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또 연결뿐만 아니라 학업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는 진심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업로드 해주시면 저에게도 집에 가서 현타가 올 때쯤에 스토리를 보면 행복해지더라고요. 무한반복이니까 많이 업로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상품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와주시면은 제가 상품을 다 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제 상품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 화장품들 이 안티에이징 쪽이랑 아니면 이 여성복 테일레스에서 제작한 5만원 상당의 머리끈이나 시술권, 와인, 막걸리 등 너무나 많이 남았기 때문에 즉석으로 쭉쭉쭉쭉 뽑고 당첨되신 분들은 조금 이따 저한테 앞에 나오시면은 제가 원하시는 대로 상품을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협찬은 제가 다 해보니까 한 500만원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안 받으셨던 분들 한해서 웬만하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아마 답변을 손들고 하시면 거의 100%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하고 단체 사진을 바로 찍고 끝낼 텐데 먼저 덕컬처에는 제가 아까 PPT를 열심히 발표했지만 덕컬처에는 뭐 안에서 할까요? 한 두 분만 손들고 말하시는 건 힘드실까요? 한 분만 없으실까요? 이거 제가 미리 부탁을 했어야 했는데요. 뻘쭘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럼 제가 앞에 물어볼게요. 덕컬처는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전문가들이 만나는 공간이 될 겁니다. 네. 공간이라고요? 공간 아니야. 출판사가 메인입니다. 누구나 인터뷰나 하면 성경하는 책을 낼 수 있다. 출판업이 메인이고요. 저한테 파티 소개 안 해주셔도 돼요. 써서 소개 안 해주셔도 되고 책 쓸 사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내 옆에 대표님이 제작하신 이 피부과의 그 효과를 구현한 이 정말 지금 매출이 몇십억 되는 되게 스타트업 화장품 대표님이 만드신 거니까 잘 쓰시고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 주시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이 공간은 뭐 하는 공간일까요? 손 안 내세요. 제가 그냥 찾아가서 여쭤볼게요. 100% 상담. 그럼 오늘 처음 오신 분께 혹시 제가 이렇게 한번 나오셔서 아까 00년생이라고 하셨죠? 99년생 5살 차이네요. 이제 이 공간 뭐 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 노멀의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뉴노멀을 창조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쉽게요. 어려워요. 뉴노멀을 창조하는 공간이라고. 뉴노멀을. 뉴노멀. 요즘 친구들 저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뭐지? 새로운 정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뉴노멀이라고요? 네, 뉴노멀. 99년생이 말하는 뉴노멀. 오늘 그럼 자기소개 간단히 그래도. 예, 저는 은천 갈등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졸업하는 가톨대학교 의과대학원과 5학년 서상수라고 하고요. 저는 조금 단순히 의사를 할 거긴 한데 그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정신과의 새로운 리브랜딩을 꿈꿔서 이 퀴즈에다 나오고 여러 곳에 나올 꿈을 꾸고 있어서 나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분들 많이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카이탈에서 한 그 리스트고 남자들이 쓰기에 좋은 SS 상품이거든요. 정신과 가시면 저희 회사랑 책 쓰기 콜라보 중에 하는 걸로. 네, 다른 출판 제 질문이 3개 나왔는데 다른 출판사랑 다른 저희 될까요? 좀 부끄러우시겠죠? 하지만 해주셔야 돼요. 다른 출판사랑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출판사랑 다르게 마케팅도 다 해주시고 그럴 수 있죠. 네, 빠르게 출판을 해주시고 독자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남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입고 있는 이 여성복 타임레스 브랜드에서 만든 한 5만원 상당의 그 머리끈 그 고급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출판사랑 다른 점은 일단은 내가 생각만 하는 거를 추진해줄 수 있다. 그리고 책을 써서 인생이 바뀐 출판사 대표가 책을 써주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벌어질 예를 들면 악플이나 리뷰나 걱정의 모든 멘탈적인 것까지 이 사람은 이미 제가 20살 때 음대 다닐 때 책을 썼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교수님들의 비난과 악플도 있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슈 메이킹을 해서 대중적으로 유명해졌는지까지 겪은 되게 단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출판하면 이런 걱정들이라는 혹시나 하는 질문들도 제가 다 케어가 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그 멘탈적인 부분 혹은
책을 써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상을 저희가 로드맵을 그리고 책을 시작하기 때문에 단순히 글을 써주는 출판사랑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진짜 뭐 하는 사람일까요? 네, 저 언니 한번. 네, 그래서 언니 여기 앞에 나오셔서 저희 나오시면 좀 쑥스럽겠죠. 인플루언서 마으로 활동하시고 거의 10만 팔로워 이상 있는 언니고 여성 스타트업 협회에서 만난 언니인데 오랜만에 저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남편분이 이런 병원을 운영하시는 게 안티에이징 언니의 피부를 위해서. 네, 근데 답변을 못 들어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출판사 대표이고 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문화로 환원하는 아름다운 대표이사 중. 네. 뭐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면 출판사 대표라고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모든 거에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실천해본 사람인 것 같아요. 작년에 뮤지컬 써니텐이라는 주연 배우로도 활동을 했었고 사업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외 플랫폼이나 제가 작가로서 연주자로서 WBS 연주자로 세종체인볼에서 연주했었고 연주팀이 있고요. 뭐 사업도 하고 주얼리 사업도 하고 뮤지컬 제작하고 독립영화도 만들지만 결국 하나로 묶으면 Find Your Value, 당신의 가치를 찾아드립니다. 이 모티브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본 다음에 내가 이런 니즈가 있었으니까 사람들도 이런 니즈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걸 다 매뉴얼화해서 기업화하는 거고요. 그냥 하고 싶은 모든 거에 머릿속에만 있었을 법한 것들도 실천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엔잡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메인은 출판은 저희가 정말 잘해요. 저희 회사에서 나온 책들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저자분들도 정말 다 인상도 좋으시고 제가 다 저자분들의 DB를 알기 때문에 어떤 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제가 추천도 가능하니까 책 출판하실 분들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단체 사진을 찍고 바로 파티로 이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뒤에 불 켜주시고 그 사진 작가님은 준비 혹시 해주시는 동안 그러면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또 시간이 비면 안 되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더 웰리스엔의 팔로우를 한 사람들 중에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신 분은 제가 60만원 상당의 온달 리프트 남자분들도 분이란 있으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여자친구분한테 주셔도 되니까 이걸 마지막으로 해설하고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더 웰리스엔을 팔로우 해주신 분들 중에서 가위바위보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없다. 더 웰리스엔 팔로우 해주세요. 네, 팔로우 하신 분들 중에서 가위바위보 해볼게요. 이 진 사람만 내리시는 겁니다.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네, 내려주시고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네, 내려주시고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네, 지금 다 남자분들. 온다리 프팀 쉽지 않아요?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그러면 좀 이따 얼굴 V라인을 위한. 네, 근데 이거 있으시면 여자친구 생기실 수도 있어요. 너 나랑 사귀면 온다리 프팀 줄게. 이렇게. 60만원 상당의